여러분의 골든크로스 종목을 찾아드리는 조기준의 골든크로스 시간입니다. 먼저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월 12일에 편입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40% 수익 중에 있습니다.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될까요? 미국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SMR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매물대도 이제 뚫어서 이제는 이제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하락했던 게 너무나 추진체,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두산 밥켓의 분할 합병 무산되면서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모양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5,000원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목표가를 설명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체코라든지 그 외에 이제 폴란드, 뭐 UAE 원전 수주가 이제 올해 이제 봄에 아마 또 도장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할 텐데 그때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탐나 해상풍력이라든가 서남 해상풍력 관련해서 60메가와트 공급 실적도 있고 그래서 해상풍력, 원전, 그다음에 이제 담수, 뭐 수소 뭐 이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MR 관련 투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5,000원인데 추가 목표가 28,000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1월 2일에 편입했던 GI 이노베이션이 31% 수익 중에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이거 한참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GI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이게 유상증자 건으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뭐 임상 실패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GI이노베이션이 그 GI 301이라고 이제 요게 알레르기 치료제인데 이게 노바티스의 졸레어, 그러니까 글로벌 1위의 제약 품목하고 1대1 임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화항체가 30일 동안 제로를 만드는 레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유한 양행에다가 기술 수출했습니다. 1조 4천억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 유한 양행에서 해외 빅파마에다가 매각했을 때 5대5로 분할할 거다라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GI101 뭐 키투르랑 병용 투여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임핀지랑도 병용 투여하고 있는데 이제 임상 관련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주당 0.25주 유상을 합니다. 2월 12일 날 기준일이 되고요. 3월 14일 날 확정되면서 3월 19일 날 여러분들 유상 청약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했고 6,800원대 아마 유상 증자가인데 너무나 낮아. 유상 증자까지도 수익을 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상향하고 거래에 실리면서 악재 소화하면서 지금 바이오주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데 저는 이게 전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 저는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에는 아직도 매수해도 된다. 유상까지 받으시고 3월까지 들고 가셔도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GI 이노베이션, 현재 매수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0일에 편입했던 KNR 시스템인데요. 아쉽게도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뭐 쉬어가고 있는데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 약간 조정 국면인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하이젠 RNM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400%가 올랐어요. 오늘도 뭐 23%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8,000원대에서 31,000원대까지 넘어섰는데 4배가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상승이 나와 있는데 KNR 시스템도 액추에이터 관련인데 우리가 유압 로봇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협동 로봇이 우리가 무게 하중을 들었을 때 25kg 30kg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당. 그만큼 무거운 걸 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유압 로봇에서 지금 이제 KNR 시스템을 만든 유압 로봇은 120kg에서 130kg, 120kg까지 무게를 들 수 있는데 다른 해외의 기업들이 이제 무게를 똑같이 120kg 들 수 있는데 거의 1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든 거는 이제 130kg밖에,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만큼 들 수 있는 유압 관련 로봇팔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리니어 액추에이터, 서브 모터, 뭐 그래서 컨트롤러까지 다 한꺼번에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포스코, LG 넥스원 뭐 이런 쪽에다가 지금 현재 납품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수 물량 다 소화했고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면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산 분들이 이제 사익 실현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
관련해서 지금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협동 로봇 관련해서 과거에 로봇은 감속기가 대세였는데 하이젠 RNM이 대장으로 해서 액추에이터가 지금 시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면도 말씀드렸고 K젠 RNM도 말씀드렸고 우리 산업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로봇은 협동 로봇은 이제 액추에이터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KNN, RNM 지금 현재 만 원대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도 중에 종류가 많잖아요. 뭐 협동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같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주목해봐야 될 더 로봇 종류가 있을까요? 근데 뭐 그 방산에도 지금 현재 방산에도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움직이는 것들 자동차도 액추에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산업이 자동차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우주 항공에서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이제 이거를 움직일 때 어떤 동력을 전달하거나 그럴 때 이제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액추에이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동식도 있고 유압식도 있고 전동 유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그 관련주들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을 한번 열심히 살펴본다면 아직도 안 알려진 종목들이 많이 있고 이런 KN, RM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이젠 RM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겠지만 그 외에 사면과 하이젠 RM, 우리 산업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KNR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 볼 섹터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 볼 섹터로 바로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금리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좀 주춤했잖아요. 간밤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제 빠졌던 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 0.5로 올릴 거라고 하면서 이제 미리 선체적으로 팔았다가 오늘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금리 인하해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호재가 있는데 그거에 제외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바이든이 그 글로벌하게 이제 관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제약바이오는 관세를 매기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펜타닐 관련해서 마약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망자가 19세부터 49세의 사망자가 1위입니다. 사망률 미국에서. 그러면서 1년에 7, 8만 명이 그 마약으로 해서 중독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문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라든지 이쪽에서 수출입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률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을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을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 금리 인하거로 해서 수혜주라고 보고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바이오는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지아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린 지아이노베이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삼바라든지 CDMO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재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제가 뭐 2월 달에도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장벽 회피 업종인 제약바이오 오늘의 공략 섹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골든크로스를 향해 갈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비보존제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이 종목을 꼽으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작년에 추천드릴 때는 비마약성 진통제, 비보존제가 추천드렸을 때 그때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면은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났을 때 보완해라든가 반려했을 때 엄청나게 하락을 되고 리스크거든요. 근데 비보존 제약은 작년 12월 12일 날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오피란제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임상을 했을 때 이제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대장 절제술을 한 환자들한테 280만 원대 했더니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보존 제약이 이제 가장 큰 종목이 이제 그래서 허가가 나면서 13,000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보면은 바이오주들은 가장 문제가 부채가 높아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고 또 하나가 이제 분기당 13억씩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기계, 뭐 피부 외용제, 해열 진통 소염제,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라라올라액, 유한양액가 납품하고 있고 그런 매출이 나오면서 또 하나가 이제 관절강용 생체 치료제 트루피엔도 출시했는데 이게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나오면서 현재의 비마약성 진통제도 허가가 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 4천억이면 네, 바이오주 중에
그러니까 품목 허가가 난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중에 이 정도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VVZ247이라는 종목이 중국 허가 등록을 했는데 이게 미국하고 남아공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먹는 걸로 해서 진통제인데 이게 지금 현재 펜타닐 관련해서 중독, 마약 중독한 사람한테 치료제로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펜타닐 관련해서 그런 치료제에서 해서 VVZ2471 요게 가장 주목할 만하다. 제가 그래서 유조족을 찾는 이유가 되겠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서 이제 허가가 나면서 이제 13,000원까지 단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 걸쳤고 기간 조정 나온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뭐 비사업인 광사업 이런 것들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 제약 바이오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아까 새로운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해서 중독 치료 특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이제 많은 대상포진 환자한테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든 EU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특허 등록을 계속 할 거다. 그런 재료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000원까지는 오르지 않더라도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만 원 밑에 이제 9,500원까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7,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여전히 저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품목 허가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러니까 펜타닐이 그만큼 그러니까 1년에 8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19세에서 49세 가장 사망자가 많다라는 거는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번에 행정명령 관련해서 얘기 나왔고 멕시코에서 수출입 제한할 때 관세를 높이는 이유가 거기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성분 또 중국에서도 들어오는 펜타닐 성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마약을 쓰는데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적으로도 비마약성 진통제는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비보존 제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보존 제약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000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을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밴드라든가 텔레그램에다가 계속적으로 자료라든지 증권 보고서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까지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